이반 일리치의 죽음 주요 등장인물 소개. 1. 이반 일리치 골로빈. 직업 유능한 판사, 법무관. 성격 야심차고 꼼꼼하며 거칠애와 체면을 중시함. 사회적 성공과 상류층 생활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여김. 2.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이반 일리치의 아내. 남편의 불행조차 자신의 불편함으로 치환해버리는 이기적인 아내. 이반 일리치의 병을 자신의 삶에 대한 불편함과 재정적 문제로만 인식함. 3. 페트르 이바노비치. 이반 일리치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 판사. 죽음 앞에서 인간의 위선과 나약함을 보여주는 상류 사회의 표상. 4. 리자. 이반 일리치의 딸. 성격 어머니와 닮아 자기중심적이고 피상적. 아버지의 고통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연애와 결혼 등 개인적인 문제에만 몰두함. 5. 페다. 아들 중 하나. 마지막 순간 아버지 이반 일리치에게 유일하게 순수한 연민을 보여주며 그의 손에 키스하는 장면이 등장.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깨달음에 간접적으로 기여함. 6. 게라심. 이반 일리치의 젊은 하인. 모두가 이반 일리치를 피할 때 유일하게 그의 곁에서 고통을 나눠주고 위안을 주는 인물. 그의 단순하지만 진실된 행동은 이반 일리치가 자신의 위선적인 삶을 직시하고 참된 깨달음에 이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 7. 의사들. 이반 일리치의 고통을 의학적 지식과 복잡한 용어로만 설명하려 함. 환자의 인간적인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그저 치료의 대상으로만 바라봄.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줌. 1. 완벽을 꿈꾼 삶의 시작.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모범적이고 깔끔하며 무엇보다 체면과 안정을 중시하는 남자다. 법관으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올린 그는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순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인다. 예의 바르고 냉정하며 모든 관계를 사회적 역할과 이득에 맞춰 조절하는데 능숙했다. 그는 돈과 명예를 차곡차곡 쌓아올리며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의 그림을 그려나갔다. 그의 결혼 생활조차도 진정한 사랑보다는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선택에 가까웠다. 아내 프라스코비아와의 관계는 가면을 쓴 듯 형식적이고 그들 사이의 가장 큰 대화 주제는 가구 배치나 아이들의 교육 등 오직 사회적 성공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오직 외적인 성공과 타인의 시선을 위해 살았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라 굳게 믿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놓여야 한다. 삶 또한 그러하다. 이반은 늘 생각했다. 그의 삶은 단 한 조각의 티끌도 허용치 않는 잘 다듬어진 조각상과 같았다. 이 사소한 사고, 거대한 균열, 화려하게 꾸며진 새 집으로 이사를 가던 어느 날 이반은 커튼을 달다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옆구리를 가구 손잡이에 부딪히는 사소한 사고를 당한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통증은 점점 잦아들지 않고 그의 일상을 서서히 좀먹기 시작한다. 그는 병원을 찾지만 의사들은 그의 상태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복잡한 의학 용어와 전문 지식으로 그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반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과시하며 존중을 요구하지만 의사들의 눈엔 그저 또 하나의 환자일 뿐이다. 아내 프라스코비아 역시 그의 통증을 신경증적인 반응으로 치부하며 자신의 짜증을 우선시한다. 그 누구도 이반의 고통에 진정으로 공감해주지 않았다. 고통은 숫자가 아니었다. X선 사진에 나타나는 장기의 크기가 아니었다. 고통은 오직 내 것이었고 그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었다. 3. 삶의 거짓과 죽음의 그림자.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된다. 옆구리의 통증은 온몸으로 퍼져나가고 이반은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며 살이 빠져간다. 죽음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옴을 직감하지만 이반은 이를 완강히 거부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막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의사들은 그의 상태에 대해 애매모호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이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의 병이 마치 불결한 것인 양 그를 피하고 심지어 그의 앞에서 그의 죽음에 대한 계산적인 대화를 나누기까지 한다. 이반은 이전까지 자신이 쌓아 올렸던 완벽한 삶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거짓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한다. 주변 사람들의 위선과 무관심 속에서 그는 극심한 고독과 절망에 빠져든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무엇이었는가? 모두가 옳다고 외쳤던 그 삶은 결국 죽음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모래성이었단 말인가? 4. 게라심과 진실의 대면. 모두가 그를 외면할 때 오직 젊고 소박한 하인 게라심만이 이반을 진심으로 대한다. 게라심은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이반의 고통을 인정하며 위로한다. 그의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은 이반에게 유일한 위안이 된다. 게라심은 이반의 지저분한 몸을 씻기고 그의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힘든 일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해낸다. 이반은 게라심을 통해 비로소 삶의 진실과 마주한다. 자신이 추구했던 거짓된 삶은 한 줄기 빛조차 없는 검은 자루와 같았음을 깨닫고 그 자루 속으로 빠져드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그는 자신이 남들에게 얼마나 잔인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했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한다. 너는 왜 이렇게 힘들고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가? 이반은 물었다. 아니요, 전 그냥 할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죠. 죽음은 누구나에게 오니까요. 게라심의 대답은 이반의 얼어붙은 심장을 꿰뚫었다. 죽음 너머의 빛.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사흘은 지옥과 같았다. 고통은 절정에 달했고 그는 잠시도 평온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 갑자기 어떤 힘이 그를 검은 자루 속에서 들어올려 빛 속으로 밀어넣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 전체가 깜깜한 터널 같았고 이제야 비로소 터널 끝에 빛을 보는 듯한 깨달음을 얻는다.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님을, 오히려 해방이자 비침을 알게 된다. 그는 마침내 거짓된 삶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사랑을 깨닫는다. 아들 바샤가 자신의 손에 키스하자 이반은 그의 아내와 가족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기 직전 그는 속으로 외친다. 끝났어. 죽음은 사라졌어. 빛이 됐어.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과 함께 미소가 스친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해설 1. 이반 일리치의 잘못된 삶이란 무엇인가? 이반 일리치는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법관으로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품위 있는 아내와 자식을 두었죠. 심지어 불륜이나 도박 같은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의 삶을 위선적이고 인위적인 삶, 타인의 시선을 위한 삶, 진실로부터 도피하는 삶이라고 꼬집습니다. 사회적 체면과 성공만을 추구, 그는 자신의 내면의 욕구나 진정한 가치 대신 오직 사회가 옳다고 규정하는 성공의 기준, 돈, 지위, 편안함만을 좇았어요. 모든 관계를 이해타산적으로 맺었고 자신의 감정조차도 적절한 틀 안에 가두려고 했죠. 고통과 불편함의 회피, 삶에서 찾아오는 불편함이나 고통, 특히 죽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철저히 외면했어요. 아픈 사람을 피하고 장례식에서 죽음을 논하는 것조차 어색하다고 느꼈을 정도로요.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의 고통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기만하게 만들어요. 사랑과 공감의 부재, 아내, 자식, 친구들, 그 누구와도 진정으로 교감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은 감정적 메마름 그 자체였죠. 이기심으로 가득 찬 관계는 결국 그가 고통받을 때 누구에게서도 진정한 위안을 얻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톨스토이는 이런 이반 일리치의 삶을 거짓된 삶, 즉 죽은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사실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 살아있는 척 연기하며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죽음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착각? 이 소설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태도예요. 이반 일리치를 비롯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죽음을 남의 일, 불편하고 추악한 것, 회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요. 장례식에 가서도 내가 죽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며 안도하고 친구의 죽음을 통해 잠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이내 현실로 도피하죠.
그러나 이반 일리치가 병에 걸리면서 죽음이 나의 문제가 될 때 그는 극심한 혼란과 공포에 빠져요. 이제까지의 지위, 돈, 편안함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하죠. 톨스토이는 이 과정을 통해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이며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삶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든다고 말해요. 3. 게라심, 진정한 삶과 죽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등불. 이 모든 위선과 거짓 속에서 게라심이라는 인물은 한 줄기 빛처럼 등장해요. 그는 교육받지 못하고 사회적 지위도 없지만 삶과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한 지혜를 가졌어요. 진실된 태도,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의 병과 죽음을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시체를 보고도 모두에게 올 일이라고 덤덤하게 말하죠. 조건 없는 사랑과 공감. 그는 보상이나 체면을 따지지 않고 이반 일리치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이반의 몸을 돌보는 힘든 일을 불평 없이 해내죠. 인간적인 교감.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에게 유일하게 진정한 인간 대접을 해주는 인물이에요. 이반은 게라심을 통해서만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위안을 얻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된 삶의 껍데기를 깨고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4. 죽음 직전의 깨달음.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빛. 이반 일리치의 마지막 사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이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된 시기예요.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검은 자루처럼 캄캄했고 자신이 그 자루 속으로 빠져드는 줄 알았다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 어떤 힘이 그를 들어올려 빛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 빛은 무엇일까요? 거짓된 삶의 인정과 반성. 그는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삶이 틀렸음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성해요. 이 깊은 자기 성찰이 바로 죽은 삶의 껍데기를 깨는 과정입니다. 용서와 연민.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보지 않던 아내와 아들에게 역설적으로 연민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발견이죠. 죽음의 초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고통에서 해방되고 진실한 삶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자 빛임을 깨닫습니다. 그의 마지막 한마디 끝났어. 죽음은 사라졌어. 빛이 됐어. 는 바로 이 해방감과 깨달음을 나타내죠.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단순히 한 남자의 죽음을 그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외부의 기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당신은 죽음을 회피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당신의 주변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공감해주는 게라심이 있는가? 아니면 위선적인 페트르 이바노비치들 뿐인가? 결론적으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죽음이라는 극한의 상황을 통해 삶의 본질과 의미,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진정한 삶은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솔직함과 공감, 그리고 진실된 사랑 속에서 피어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